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약 3개월 전쯤에 한 커뮤니티에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또 국방부와 관련해서 결국은 돈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청와대나 국방부나 국가안보시설임을 감안하면 비공개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을 해먹기가 너무 쉽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뭐 이런 글이었죠. 근데 이 글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터지고 있는 일들 중에 꽤나 심각해 보이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언론들은 아주 조용하죠.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분위기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용산공원 개방에 대한 영상도 올렸지만 그 위험한 공원 개방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공원을 개방할 때만 잠깐 이슈였고 지금은 거의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다 묻혀가는 느낌이랄까요? 용산공원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 그러나 웬일인지 언론들은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 바로 대통령 집무실 수의 계약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한 무명 신생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 사건이 이상한 이유 7가지만 제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급하다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 작은 무명의 신생업체와 계약을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기한이 시급해서 그랬다. 시급성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 업체는 포천 소홀읍이라는 동네에 있다고 합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그곳에 사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용산 집무실로부터 대략 50km 떨어진 곳이래요. 아니, 이 업체에 맡긴 공사는 간유리 설치 작업인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래요. 그리고 서울뿐 아니라 용산 근처만 찾아봐도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답니다. 그렇게 급하면 가까운 곳, 검증된 곳에 작업을 맡겨야 하는 거잖아요. 급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인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을 용산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포천에 이런 작은 업체에 맡긴다?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더 수상하죠. 두 번째, 수의계약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쟁을 해서 작업을 했다. 대통령실의 답변에 의하면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누림 건설이 가장 낮은 금액을 써냈대요. 대통령실 짓는데 비용을 고민하기도 하나요? 비용이 모자라서 대통령실 리모델링을 못하나요? 뭐 아무튼 공정함을 강조하려고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해보고 업체를 선정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천에 있는 다누림 건설은 자격 등급을 갖춘 기술사가 딱 2명이래요. 그 2명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뭐 실력자, 기술자들이 아니고 그냥 기능사 1명에 건설기술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명이래요. 더 문제는 이 업체가 맡은 대통령실 집무실 공사는 약 6억 8천만 원짜리 공사인데, 이 다누림 건설의 작년 2021년 시공 능력 평가액이 3억 7천만 원 정도랍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이 업체는 3억짜리 규모의 공사까지 소화할 수 있다라고 인증을 한 업체인데, 대통령실은 그냥 덜컥 6억짜리 공사를 이 업체에 맡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그런 공사를 맡기나요? 대통령실이. 아무리 급했다고 해도 이 다누림 건설은 애초에 후보군에도 못 들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을 이런 리모델링 업체에 맡긴다? 보안이 생명인데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업체에, 그것도 공사 능력도 한참 모자란데 이걸 지금 비교 검토해보고 고른 업체다 라는 말을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건가요? 정말 국민들을 바보라는 것 같죠? 대통령실이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나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시급성이 필요할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수의 계약을 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왜 이런 업체를 선정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묻죠. 이 업체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결정한 것이냐, 해당 업체를 찾은 주체, 계약을 추진한 주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좀 더 알아보겠다, 좀 더 자세히 챙겨보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변이에요.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 뒤에서 누군가 알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관계자가 더 알아보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냥 넘어갈 정도로 자연스러운 현 상황인가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세 번째, 한 보도에 의하면 다누림 건설은 작년 11월 회사를 설립한 직후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있는 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포천에 있는 건설사가 하필이면 대통령님께서 사시는 집 앞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단히 공교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상하게 개명을 한 사람이 많다. 다누림건설의 법인 등본을 보면 대표이사는 60대 김모 씨이고 사내이사는 50대 최모 씨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두 사람 모두 개명을 했어요. 대표이사 김 씨는 2017년에, 최 씨는 2009년에 개명을 했습니다. 좀 기간이 되긴 했죠. 이 개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또 사실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이나 김건희나 이 다누림건설 관계자들이나 이상하게 개명을 했다라는 게 좀 특이해요. 이거 뭐 그냥 그렇다고요. 예,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 장모와 연관된 인물이다. 한 인터넷 매체는 다누림건설의 최초 주소가 경기도 남양주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윤석열의 장모 최 씨가 거주했던 남양주의 주소와 동일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누림건설의 관계자들이 대통령 장모 최 씨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의혹들, 이런 찌라시성 기사들은 사실 잘 믿지 않아요. 사실 관계가 입증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안 믿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되어서 의혹은 둘째치고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으며 누구의 주도로 계약이 진행되었느냐, 이건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아무리 건축을 모른다라고 해도 이런 업체를 그냥 단가만 보고 선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군가 적극 추천하거나 계약을 추진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대통령 관계자들도 답을 피합니다. 인터뷰에서 좀 더 알아보겠대요. 뭘 알아봅니까? 자기들이 관계자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업체를 추천하고 선정한 사람이 나서서 명확히 해명을 하면 이런 의혹들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묻으려고 합니다. 이런 의혹들을 지들이 더 키우고 있어요. 그게 수상하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문 닫은 다누림건설. 6월 14일 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이 경기도 포천의 다누림건설사를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문이 닫혀 있더래요. 꽤나 오랫동안 사람이 찾지 않은 것처럼 온갖 우편물들이 변색된 채로 출입문과 이제 현관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좋다 이겁니다. 이 업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통령실과의 어떤 의혹도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주를 따낸 것이다 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업체 대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잔치를 벌이고 현수막 걸고 완전 좋아해야 할 일 아닌가요? 내가 인테리어 소규모 시공하는 건설업체 사장인데 무려 대통령 집무실 공사 수주를 따냈어. 그럼 이건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대박이 났죠. 3억짜리 공사밖에 할 수 없는 업체가 6억짜리 공사를 따냈으니 사업적으로도 이익을 남기고 업체 인지도도 상승하고 현수막 크게 붙여가지고 우리는 대통령실 공사한 업체다 이렇게 홍보하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맡기고 홍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라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이 업체는 그동안 수주한 관급 공사가 3건이래요. 이 3건 다 합쳐도 규모가 약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공사를 따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건설업계의 신화창조라고 봐야죠. 이 가문의 영광으로 삼아도 좋은 일을 한 이 업체가 문을 닫고 두문불출이다.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죠. 마치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마지막 7번째, 조달청이 잘못했다. 6월 14일 조달청은 갑자기 계약 정보, 연계 방법 정비를 위해서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이 수록된 검색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좀 말이 길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누림건설 계약건과 관련 보안상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이 타이밍에 시스템을 정비한다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향후 발주하는 리모델링 관련 추가 공사 계약을 국가계약법 근거 규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대요.
이렇게 나라장터 공개 시스템을 개편하면 대통령실, 비서실, 경호처 등은 물론 정부 주요 기관이 수의 계약을 맺은 내용은 일반 국민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정치권도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대통령실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상 수의 계약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조달청이 잘못해서 이번 논란이 생긴 거니까 앞으로 수의 계약 내용 비공개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냥 막 나가겠다는 거죠. 이건 대놓고 해먹겠다. 뭐 물론 이건 아니겠지만 해먹어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냥 거침이 없어요. 비공개해버리겠다. 이렇게 수상하고 냄새가 나는데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상당히 조용합니다. 조금씩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의 보도일 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언론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형식적인 그런 기사들입니다. 최근 언론 분위기만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안보 문제, 정치 현안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데 포털 사이트, 각종 언론사의 주요 상위 뉴스들 한번 보세요. 대통령 빵 사 먹은 얘기, 영화 본 얘기, 쇼핑한 이야기, 뭐 김건희 개인 관련 뉴스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상위 노출이 더 많이 돼요. 지금 이 단계 더 중요한 뉴스라는 건가요? 국민들은 그냥 이런 대통령 부부 띄워주는 그냥 쇼 같은 이런 기사만 보라는 건가요?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터졌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언론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태평성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까요? 그러니까 기레기님들 책상에 앉아서 SNS 퍼오는 기사,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기사들 좀 그만 써내고 취재 좀 하시라고요. 취재 좀. 일 좀 하라고요. 3개월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은 대한민국. 이것이 나라다.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정의다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를 아주 태평성대하게 만들고 계시죠. 아주 파이팅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상 에이스였습니다.